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수요일에 주주의 세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와우넷 박창윤 파트너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셀트리온 빼고 지금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내 셀트리온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셀트리온 빼고는 지금 딱히 볼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시총 상위주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넥신 이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쏠리다 보니까 앞서 지금 0.7%까지 갑자기 지금 10분 사이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빠졌는데 네. 그 전에도 보면 아까 지수는 보합권이지만 오히려 하락 종목 수는 1000종목이 넘어가면서 수급의 쏠림 자체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오히려 소외가 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훈풍이 아니라 수급의 흡수네요. 흡수죠. 네. 이게 차이가 있어요. 2017년도에 당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독주로 하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못 갔던 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의 독주는 독주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한 모습이 코스닥에서 그대로 재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부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최근 이제 이런 ETF나 패시브 자금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유인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두루 담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을 하고 시클리컬이 돌아가면서 올라갔었는데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순매수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개인들의 산발적이죠. 수급, 산발적이고 개인들의 수급에 의존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수급이 외인들처럼 인덱스 종목들을 두루 담는 게 아니라 네. 셀트리온만 이렇게 쏠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안 그래도 다 개별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또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수급이 가니 1000종목 이상이 다 하락을 하고 지수만 이 두 종목의 급등으로 좀 하방에 제한될 뿐이지 제한적이었고.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느낌이 쎄하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셀트리온의 수급의 연속성 이런 부분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강성 주주분들이 워낙 많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수년 만에 지금 돌파를 했었죠. 당시 2018년이었나요? 네. 2018년 1월 달에 기록을 했었던 37만 원 선, 6만 원 선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오늘 37만 6천 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좀 역사적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나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지수 방향성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챙길 수 있는 것들 언제든지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쭤봐도 돼요? 이게 셀트리온의 국한된 특징 안에서의 셀트리온을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챙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챙길 거 챙기고 가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서 돌파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20년 만에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월 단위로 봤을 때 20년 만에 가장 세게 올라온 거예요. 언제가 이렇게 올라왔었냐? 2001년도 1월 달과 2001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 이후에 20년 만에 지금 한 350포인트 지수로 따지더라도 10% 이상이 한 달 만에 코스피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는 근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3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간 현 상황에서 저는 지난주부터는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가고 그렇다고 아예 시장 못 따라가면 나 혼자만 소외되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으니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되 그중에서도 못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 키 맞추기에서 조금씩 잡아보고 순환매단에서 이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최고가까지 경신한 부담 때문에 지금 오를 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 있기는 하나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고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오르지 않은 쪽에서의 종목을 선별을 해나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오늘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챙길 건 챙기고 바이오톡스텍 대정화금도 지금 셀트리온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같은 관점이겠네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이 2대 주주다 혹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원료
실제로 의약품을 공급을 한다 이러면서 개별적인 테마로서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로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쪽이 하나의 테마 섹터를 형성을 하기에는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사고 싶은데 관련 있는 쪽이 무엇이 있을까 찾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이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오면 그냥 챙길 수 있는 것들 좀 챙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러면은 수급적인 이런 연속성은 그래도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세요. 이 이슈에 대한 힘은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이슈에 대한 힘 자체는 상당하죠. 근데 거기에 따른 노이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체 셀트리온에서 좀 조심스러우시죠? 솔직히 매맞을 것 같아요. 강성주주분들이 혼날 워낙 것 많으셔서. 같아요. 진짜 네. 너무나 많아서 셀트리온은 좋게 얘기해도 다 올라간 다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전국의 강성 주주분들이 저만 욕해요.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팔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 저 6인의 종목픽에서 오랫동안 끌고 왔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여서 수익 실현을 하자는 거지 셀트리온 자체적인 지금 이슈에 있어서는 대단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좋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는 보고 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게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에 이어서 만약에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자체로도 확실한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 자체는 예방적인 측면이 강한데 현 시점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럼 당장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투약 중지를 공고한 상황에서 네.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셀트리온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현재 준비가 되었고 빠른 긴급 승인까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 분명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지인데 이게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고 수차례 반복이 되었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되 향후에 이런 스토리는 지속이 되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오늘 신규 접근할 필요는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바이로직스와 같은 치료제 이제 일부 다른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에서 좀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치료제 백신이 또 뭐가 있나요?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유바이로직스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제약바이오 이런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냥 물경 잡아도 한 200종목은 넘어갈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여기에서 치료제하고 백신 관련돼서 뭔가 하나라도 숟가락 안 올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형주 단까지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나도 치료제 한다, 나도 백신 한다 이러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시장 흐름, 무게 중심축 자체가 외인의 수급으로 넘어가면서 최근 이런 치료제 찾기, 백신 찾기 이런 부분도 좀 한풀 시들어진 느낌이에요. 즉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찾기까지가 지난주까지 가파르게 나타났었고 금주 들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까지 대형주 단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냥 개별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줄 서는 것 자체는 좋은데 신규 종목이라고 나도 치료제 한다, 나도 백신 한다 식상하다는 거죠. 눅눅하다는 거죠. 좀 더 프레시한 종목들을 찾는 것 자체는 오케이인데 수급적인 부분에 답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예측할 이슈가 수가 되게 없다는 거죠. 강해요. 그렇죠. 네. 누가 튀어 올라올지 모른 두더지 잡기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측 가능 영역에서 우리 또 이슈 하나 살펴볼까요? 현대중공업 지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이제 유력하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이제 그 건설 기계 계열이죠.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이제 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건설기계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인수 시너지 그리고 양사 합산하게 되면 MS가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굴뚝주, 소외주, 경기 민감지구 순환매상에서 분명히 수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수 확실히 거의 유력한 건가요? 근데 꼭 M&A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도장 찍고도 모르는 게 바로 이 동네 같아요. 네. 도장 찍고도 이번에 틀어졌던 게 HDC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쪽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였었고 지금 뭐 한진칼이 제일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었잖아요.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현대건설기관을 튀고 오히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인수 기업에 대한 주가 가치가 재평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올라가고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양사 합산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건설기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 즉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갈 때는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 신고가 올라간 종목 지금 사지는 못할 것 같다. 왜? 네. 제가 겁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350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20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고점, 개별적인 이슈로서 올라간다? 그러면 전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고 네.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외인들이 외인들을 눈높이에서 살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신기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눈을 넓혀서 뉴욕 증시에서도 화학, 철강, 에너지, 소재 쪽이 간밤에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 이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의 또 LPG선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네. 조선주들은 그래도 꾸준한데 현대중공업제주는 이 이슈까지 있다면 조선주 안에서도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그저께였나요? 삼성중공업 어저께였나요? 2조 8천억 규모 네. 최대 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고 그 전에 컨테이너선 수주부터 해가지고 연이어서 지금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MM 갈 때 포인트가 뭐였었죠? 배가 없다는 부분이었었잖아요. 네. 운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배에 대한 수주가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최근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만약에 지수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내년도 업황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으로서 근 2년 만에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내년을 보면 3년 만이죠. 2018년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 감안했었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삼성중공업이 됐든 한국조선해양이 됐든 대우조선해양이 됐든 혹은 컨테이너선에 특화되어 있는 현대 미포조선이 됐든 이런 빅4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니에요? 이쪽은 많이 오른쪽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업황 개선이라든지 전망 이런 부분을 보고 오히려 올랐더라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적 고점에 있는 친구들과 10년 내내 떨어지다가 이제 고개를 들면서 가는 쪽과는 확실한 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외인들 같은 경우가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7조 3천억을 사고 있죠. 네. 이게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이머징 마켓의 ETF, EM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즉 이쪽 강세 흐름 속에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을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사는 것이 당연히 전기전자겠죠. 그 다음 많이 사는 게 화학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제조업적으로 넘어가면서 조선들도 많이 사고 있어요. 즉 길게 보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코스피가 0.8%, 네. 코스닥이 1.3%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잖아요. 오늘의 조정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무서운데요. 무섭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쉰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오르지 않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매수 기회로 삼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빠지는 거 기다릴 것 같아요. 최소한 11선이 됐든 21선이 됐든 그 조정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350포인트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왔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300포인트 전후에서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자. 밀림의 왕은 뭐다? 사자. 밀림의 왕은 사자. 그때 사자고 열심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정도 밀린 것보단 더 밀려야 된다고 보세요? 밀림의 왕은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2300포인트였고요. 지금이 2650포인트 이 정도 네.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 감안해 보았었을 때 그 동안에 한 35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밀린 거는 밀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떨어지면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왜요? 외국인이 그렇게 사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외국인들은 눈높이에서 지금 현재 한 7조 3천억 정도 샀는데 저는 과도한 쏠림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쏠림.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다 위를 바라보고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반영을 시켜놓고 있어요. 네. 외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한에서 계속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신고가 나는 거 사야 되냐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은 못 찾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오히려 팔고 외인들이 살 수 있는 눈높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신고가 못 간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분할로 11선이든 21선이든 그때 가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금 살 거면 그동안에 아예 그동안 못 가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사시던지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외국인의 매수는 유입이 되나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이 강한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흐름과 맞물려서 오늘의 종목 픽 어떤 종목 꼽아오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전차화
그러니까 내년도 업종이 좋아질 세 개 업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요즘에 조선까지 보고 있긴 한데 그중에서 화학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 많이 못 오른 종목을 가져나와 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사고 싶은데 다 올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시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그렇죠. 거네요. 제가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피어케미칼 업체로서 꼭 사고 싶은데 이 종목을 못 사면 그 대안으로서 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송원산업입니다. 네.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화학 업종이 좋아진다고 하죠. 유가는 어제도 4% 올라가면서 스프레드 꾸준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CC 업황이 2018년까지 좋다가 18년부터 20년까지 근 2년간 계속해서 다운사이클 나오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82%가 2년 동안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내년도 다시 18년만큼 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폴리에틸렌이든 폴리프로필렌이든 너무나 많은 다운스트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ABS든. 근데 이런 플라스틱 스프레드가 다들 개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산업 방지제 그쪽을 글로벌리 거의 한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송원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송원산업을 관심을 가져보고 있어요. 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7조 3천억 정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7조 3천억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산 게 전기, 전자 3조 8천억 샀고요. 그 다음으로 약 2조 원가량 사는 게 화학입니다. 화학이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LG화학이고요. 롯데케미칼이고요. 대한유화입니다. 다 신고가죠. 이런 종목이 힘들다면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외인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화학 쪽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송원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포인트는 글로벌리 알려져 있어야죠. 외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산화방지제 시장에서 글로벌리 바스프에 이어서 MS 22%로 글로벌리 2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쪽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PPP 그러니까 우리 연포장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나 ABS 우리가 가전제품 이런데 외장재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그 산화 방지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쪽에 다 쓰이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런 그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단의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게 되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의 그 수익 개선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 영업이익 한 640억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 자체가 3,600억 전후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으로 보았을 때 대략 한 6, 7배 정도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PBR 자체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석유화학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있는데 PBR이 0.7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배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한 0.9배까지의 가격적인 리바운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목표가로는 대략 한 19,000원까지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요. 하방 추세선을 상방으로 뚫고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이번 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에서 이 종목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로는 한 14,000원 정도 체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원산업도 당장 담는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주춤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조정을 받은 후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사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가 14,000원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주 월요일날 유의미한 수급 유인 자체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석유화학 다 가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화방지제 이 종목을 왜 안 가지? 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번 주에 좀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차를 두고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못 오는 종목,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조정 더 기다릴 거 없이 지금 네. 가격대에서 모처럼 이번에 이제 양봉을 그려내는 힘을 보여준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오른 화학주 안에서 송원산업에 대한 관심 목표가 19,000원까지 또 잡아주셨습니다. 네, 주주의 세계 종목 P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부터 와운의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쪽은 지금 현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많이 못 오른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하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 유튜브나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시황이라든지 종목 이렇게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주맨 박창윤 검색해 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